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파고드는 게 있어요. 오타쿠 문화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AV 쪽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네. 중국에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게 실업률이 20%가 된다고 하는데 체감하는 경우는 40%예요.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전업 자녀. 현실에 대한 약간 낙담,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패션 브랜드 CEO로 활동하고 있고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네, 우선 상인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돈을 버는 사람이 상인이죠. 여기서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좋은 상인이란 사람을 버는 상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한국의 스포츠 용품을 다루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망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래하던 중국의 거래처분이 이분에 대한 평소에 신뢰를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신 거죠. 그래서 이 한국분이 중국에다가 나 이제 망했다. 당신하고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국의 거래처 대표님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한테 신용으로 스포츠용품 중에서 골프 티셔츠를 100만 장을 당신에게 제공해 주겠다. 돈을 받지 않고 담보 없이. 그 대신에 당신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면 이 100만 장 파는 대로 나한테 결제를 해주면 된다. 라는 기가 막힌 조건을 얻은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점에서 자기의 신용을 지키면서 마음을 온전하게 거래처와 교류하는 이런 상인이 진짜 좋은 상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납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무역업자에 있어서는 시간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한 거래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3시가 돼도 안 오시고 정각 3시가 되면서 제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뒤에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5분만 기다리지.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상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약속이다. 그리고 약속은 생명이다 라고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시간 약속이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 첫 거래부터 이렇게 큰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샘플 거래라고 하죠. 물건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본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거래에서 시간 약속 지키고 납기 지키고 고객들에서도 클레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첫 거래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이제 첫 거래에 신용을 쌓는 기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금 물량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이 점을 상인들 간의 신용을 쌓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밥집을 갔는데 일본 사람이 하는 초밥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 상인으로 돼가지고 손님이었죠. 근데 거기 서빙을 중국 사람이 봐요. 묘한 상황이죠. 역으로는 이제 중국에 와서 다시금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돈에 대한 국경은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구나. 누가 돈을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이 있지만 돈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좋은 상인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 책에다가 책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제 거래를 하면서 습득한 바로는 중국의 은행에다가 우리나라 돈 현금 50억 이상 둔 사람들이 인구가 7,800만 명이다. 근데 중국의 인구가 전체가 한 15억 명이라고 했을 때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그리고 원숭이 뇌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뇌는 어떻게 먹냐면 굉장히 비싼 식단입니다. 사람 수대로 시키게 되면 이제 요만한 정육면체의 나무 상자가 나옵니다. 원숭이 고기 이 사람 시킨다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마 이랬는데 원숭이가 안 보이니까 안심. 안 나오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정육면체 윗부분을 돌려서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안에 원숭이 머리가 나옵니다. 얘는 아직 살아있어요. 수저를 그냥 대서 떠먹어요. 그럼 원숭이 죽어요. 그 순간. 네, 이렇게 먹어요. 중국 상인들과 만나서 거래하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경험들이 많이 있죠.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파고드는 게 있어요. 오타쿠 문화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방송에서 본 건데 자동차 세차장에 꽂힌 청년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동 세차장을 다니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차종별로 어떤 부분이 잘 세차가 되고 안 되는지 연구를 하고 모든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 분야의 매니아가 돼요. AV 쪽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풍속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분들 많이 가시는 신주쿠의 가부키초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네. 들리는 얘기가 큰 관심은 없어요. 극히 일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면 받아들여요. 한국 땅이구나. 아직도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더 연구를 하고 옛날에 생각했던 게 요즘에 와서 또 다르게 이론이 정립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독도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 일본의 시조가 누구냐 그런 점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연구는 학자분들이 연구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본의 일왕이죠. 일본 왕의 성이 뭔지 몰라요. 만약에 이영호라 그러면 영호라는 것만 알지 이지성인지 김지성인지 몰라요. 의미심장하죠. 네.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일본에는 한류 문화가 많이 올라왔어요. 팬층이 이제는 두터워지고 있다는 거, 사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렌드를. 중국에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게 실업률이 20%가 된다고 하는데 체감하는 경우는 40%예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직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전업 자녀. 현실에 대한 약간 낙담,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이라든지 구매 대행이라든지 택배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될 텐데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구매하는 사람들도 직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개인 무역 통관번호 가진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좀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고객은 한국 고객, 중국 고객, 일본 고객이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 이미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해외 직구를 하고 있고 물건 사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다는 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국 지사, 중국 지사, 일본 지사 이런 개념보다는 중국 판매처, 일본 판매처, 한국 판매처 이렇게 전략을 다변화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고객들이 속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가령 한국에서 A라는 제품이 히트를 쳤다고 해보죠.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구입한 쇼핑몰이 있을 텐데 한국 상인들이 이탈리아 가가지고 상표 출원을 합니다. 그러면 출원증이 나오잖아요. 이 출원증을 가지고 한국 쇼핑몰에다가 상품을 업로드하면서 이탈리아 원산지라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사면서 이탈리아 거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이라고 구별을 했지만 진짜 그 현지 상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 차이라든지 관념 차이라든지 이런 점을 알고 활용해가지고 많이 도움되지라는 측면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미 소비자들이 생산자한테 직접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 저자 이영호였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많은데 차마 책에 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시고 궁금하시다 하는 점들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달려가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할 기회를 만들어 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